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요?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이겠죠. 네,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4차시에 걸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실제로 작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번 첫 시간은 이력서 작성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력서 쓸 때 뭐 화려하게 쓴다고 해서 상을 주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잘못 썼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절대 탈락할 만한 이력서는 쓰지 말자. 이런 거 쓰면 무조건 탈락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 같아요. 귀사는 이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는요, 아마 거의 탈락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탈락사유냐, 뭐 회사를 높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꽤 많은 회사에서 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회사명을 넣어주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복사 붙이기 하시기에 제일 좋은 게 귀사는 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왜 이게 나중에 아마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왜 이런 키워드들이 기업이 안 좋아하는 키워드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오래 다닐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역량이 뛰어난 분도 필요하고 도전적인 분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오래 다니면서 회사와 함께 같이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한참 능력 발휘할 때 그만두면 회사도 손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업은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3년에서 7년 정도를 투자해야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둔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잠깐 들어와서 몇 달 있는 사람보다는 오래 갈 사람이 필요하고요. 특히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리 뽑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 시간과 긴 안목을 갖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이 쓰는 카톡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문서를 대할 때 어떤 심정인지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찍더라도 물론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지만 기왕이면 사진도요,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좋은 카메라로 찍었는지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뭐 포샵이라고 하는데요, 포토샵 등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굴을 좀 조작하는 것들은 또 왜곡의 사유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진 한 장에도 공을 들이는 것, 그런 점에서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아예 사진도 안 붙이고자 하는 그런 이력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을 갈 때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진은 좀 좋은 사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채팅이라든가 구어체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맞는 공평하고 공손하고도 명료한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쓸 때 뭐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 글쎄요, 여러분 이력서를 왜 작성을 하시나요? 따져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은 거 아닐까요?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 글쎄요, 기업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든지 시킬지 뭐 만무하거니와 그렇게 뭐 도전 정신 없이 준비된 거 없이 이렇게 읍소용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뽑아만 주시면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이후에 그 구조조정이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한 명을 뽑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력서에 뭐 요청 연봉이라든가 희망 연봉 같은 거 쓰실 때 일단 지나치게 많이 적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탈락 사유나 조건이 안 맞는 사유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을 탈락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조건이 맞지 않는 구직자라고 했어요. 그 기본 조건에는 서류가 없거나 혹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내용들을 담고 있거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내 몸값에 대한 어느 정도 관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아니, 신입사원의 몸값이라는 게 회사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업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뭐 초임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다 나오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안 상태에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만일 비록 뭐 신입사원이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10에서 20% 정도 올려서 제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 뻥튀기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경력 뻥튀기라는 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처럼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는 그 경력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대학 4년 동안 물리적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너무 뛰어나면 다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난다면 아마 뭐 이력서 상으로도 충분히 걸러지는 그런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 차차 정하는 곳,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지금은 맞는 인재가 들어와야죠. 서서히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곳이고 맞는데요. 일단 지금은 내가 그 조건에 맞는 인재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그 사람들과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일단 주어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상황에서의 어떤 조건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굉장히 불편한데요. 뭐 이력서에 많은 것들을 적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직무라는 게 아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직무에 맞는 걸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뭐 프로필 만들 때 토탈 프로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업 쪽이라든가 뭐 취업 쪽에 맞는 어떤 컨설팅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력만 추려서 제출을 합니다. 이건 숨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는 적절한 것들만 잘 골라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스펙에 적을 게 많은 분들이라면 다 적기보다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 적합한 것 위주로 좀 적어주신다면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뭐 어느 정도 세계적인 인재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 중에서 S급 인재, 뭐 A급 인재 구할 때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갈대가 많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오히려 구애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충분히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만한 자세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 대한 험담 안 됩니다. 요즘은 그 공개된 사항이죠. 여러분 좀 조사하거나 SNS 조사를 하면 다 나오고요. 이게 나중에 AI나 언택트 면접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아직 뭐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곳, 이전에 있었던 곳에는 평판조에 특히 뭐 학교, 뭐 내가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험담을 한다면 이 회사를 떠날 때 이 회사에 대한 험담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입사 서류 검토 시간이 10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분도 지금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말을 많이 나열하기보다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메시지 위주로 나열을 해서 그 회사에서 보기에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 직무라든가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분야에 맞는 단어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아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능력 가진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열심히 배우겠다? 뭐 좋은 태도이긴 한데요. 뭐 저는 이게 주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열심히 배우는 걸 너무 전면에 세워버리면 굳이 뽑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기업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돈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온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배우겠다면 여러분이 돈을 내면서 배우면 어떨까요?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나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페이를 받는다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다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입사 지원 시의 팁, 간단한 소개란을 활용하라. 기본적으로 최근의 경향이 많이 넣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넣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넣을 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간결한 소개란, 간결하게 적는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샘플이 하나 있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말이 너무 많죠. 사실 간결하게 우리가 보통 쓴다면 저는 보통 이제 레주메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인재들이 쓰는 어떤 이력서들을 많이 참고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짧은 시간에 문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간결 명료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라면 좀 다르겠죠. 근데 이력서를 이렇게 쓰신다면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좀 간결한 표현들,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명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력서 평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량도 평가죠. 물론 뽑을 때에도 10배에서 20배에서 뽑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수치화하거나 역량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 내 이력서가 어느 정도 통과되어 나야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쓸 때 적어도 몇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쟁력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기업들은 이제 복합 면접, 복합 테스트를 통해서 이력서 자기소개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들은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훌륭한 인재 한 명이 먹여 살리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점점 좀 더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력서에 대한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동영상 이력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 이력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접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좀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력서를 따로 쓰다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 굳이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경력자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분리해서 쓰지 않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동영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 년도 졸업, 몇 년도 입학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에 대한 소개와 나에 대한 역량을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연습들이 필요하고 명료한 스토리 라인들을 가져서 좀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대학을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경력을 쌓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력을 쌓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회 경력이 있는데도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을 하는 경우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실제로 일을 했다거나 프로젝트를 했던 포트폴리오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력서 뒤에 첨부를 할 텐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뭐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다면 결국 안 보게 되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 첨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수십 개를 했다면 제일 잘한 거 3개에서 5개 정도 첨부하고 이외에 몇십여 건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파일을 볼 때 한 페이지당 1분 정도는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따져보면 10분이면 10페이지밖에 못 보게 되거든요. 그 정도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많이 첨부할 때도 충분히 적는 건 좋은데 너무 반복된다면 좀 간추려서 정리하시는 것도 자신의 이력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SNS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SNS 쓸 때 글을 굉장히 간결하게 쓰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이크로 라이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짧게 글을 써서 나를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그동안 썼던 그런 훈련들처럼 나를 표현하는 여러 것들을 좀 간결하게 쓸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는 그런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뭐 AI나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여러분의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들을 긁어서 여러분의 성향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평판조회라고 해서 이전에 몸담았던 곳이나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기업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이 올렸던 많은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린다면 꾸준하게 써야 되고요. 제가 권장하는 건 한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꾸준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뭐 짧게는 집중적으로 3개월 정도를 집중해서 그럼 한 100개 정도 쓸 수 있겠죠? 이 3개월 정도 동안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들을 좀 표현해낸다면 연속적으로 볼 때 정보량이라든가 연속성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적증명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중요한데요. 왜냐면 뭐 대학교 4년, 2년 혹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간, 일했던 기간에 비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성적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공부 적게 하고도 점수 잘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해냈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은 성적을 가진 인재를 성적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성실성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높았다면 당연히 첨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직무 중에서 뭐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실습이라든가 경험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증빙을 좀 첨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뭐 대학 3학년 2학기 때 무슨 과목에서 제출했던 리포트를 같이 첨부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특정 과목이 우리 회사에서 관심 갖는 분야인데 실제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증명서만 내는 게 아니라 성적 증명서에 각종 리포트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 시절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AI 면접이나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리포트를 검증하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아마 다 읽지 못하겠지만 기계를 통해서 물론 사람보다는 제한이 되겠지만요.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제출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셔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적 증명서나 이런 것들은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과 취업의 관계 앞에 말씀드렸지만 성적에서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함이나 자기관리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적들을 기본적으로 점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뭐 여름학기나 뭐 겨울방학 통해서 재수강 같은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못하게 하려고 막 방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2번 듣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고요.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수용한 다음에 차라리 전 재수강보다는 좀 더 많은 과목을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졸업학점 자체에 140학점에 평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갔다면 140학점이 아니라 차라리 재수강을 하지 말고 150학점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학점 요구사항이 140학점을 훨씬 초과하는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폭넓은 공부를 좀 하는 시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적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제출해야 되죠. 다만 성적이 낮다면 낮아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아리 활동 때문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자, 그런데 성적이 낮은 것 자체가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서 뭔가를 증빙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성적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익 점수가 900점을 요구한다면 왜 토익 점수를 요구할까요? 정말 토익 점수 시험만 잘 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토익 점수 90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내가 점수가 없더라도 충분히 영어를 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토익 점수는 없는 대신에 10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토익 900점 넘는데 미국 생활이 없는 사람과 토익 900점 점수는 없지만 미국 생활을 10년 했는 사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인사 담당 입장에서 누가 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성적이라는 게 따져보면 뭔가를 읽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어떤 성적표가 낮다면 다른 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성공하신다면 충분히 낮은 성적도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커트라인이 있어요. 적어도 평점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은 돼야 된다는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뭐 협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점수 이상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커트라인을 넘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인사 담당자들이 기본 커트라인이 안 되는데도 서류를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알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마 가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6개월에서 1년 전에 벌써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니까 좀 외람되지만 성적이 안 된다면 그 회사는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서류전에서 떨어질 테니까요. 대신 수시 모집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공채 시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성적을 보지 않고 뽑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또 응모를 하셔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면접 때 보면 학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 정석 중에 학점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유난히 관심 가졌던 과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고 관심 없는 과목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궁금하겠죠. 왜 이렇게 점수 편차가 많이 나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설명들도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력서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일관성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세일즈를 하다가 갑자기 기획을 하다가 갑자기 세무를 하다가 뭐 다양한 능력을 많이 갖고 있군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부 한 달씩이에요.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량을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 누적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력서의 수많은 사항들이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산만하다거나 기본적으로 깊이가 얕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력서 같은 거는 사실 결과 보고서에 가깝죠. 하지만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앞으로 이런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커리어를 만든다면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원하는 직무의 학점이 낮거나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험을 해보라. 사실 우리의 눈높이가 많이 높죠. 내 능력에 비해서 더 좋은 회사를 가려고 하는 거 가능만 하다면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애당초 안 된다면 저는 좀 들어가기 쉬운 회사에 들어가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은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성과 안 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성과가 난다면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서라도 그런 인재를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기존의 학교의 성적이라든가 자격증에서는 증명이 안 되더라도 실무에서 내가 자신이 있다면 그런 실무 경험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자신의 능력들을 좀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혹시 합니까?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할 수도 있고 헤드헌터를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먼저 경험을 쌓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짧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경험을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들도 누적을 시켜간다면 그런 아르바이트 몇 가지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여러분 세대는 잘 안 쓰겠지만 맞선과 같습니다. 서로가 예의를 갖춰서 만나는 거죠. 특히 종이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10분 동안 내 서류를 읽을 건데요. 뭐 최대 10분이죠. 그 10분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줄까? 그래서 오타도 잘 체크하시고 마감 시간도 체크하시고 채워야 될 항목이 있다면 가능하면 채우시고, 왜냐면 500자 이내라면 500자를 지키시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뭐 우리도 방송에서 느끼죠. 해외 대학의 경우 학력을 좀 과장하게 쓰는,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인지가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기 손으로 그렇게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해외 학력이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 쓰게 되면 분명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제 디지털 사회잖아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쩌면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름이나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 실제 졸업 여부, 성적 여부라는 게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하거나 왜곡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도 아닌데 이력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글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만 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어떤 걸 뽑느냐에서부터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신에게 자신의 이력을 표현할 때 그 이력서가 상대방에게 그런 또 진심들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력서 작성법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기업마다 그다음에 조건마다 워낙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가이드라인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에 맞는 이력서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열심히 쓰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이력서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